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사흘 만에 1명 발생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스크 오부제와 관련해 약국의 인력을 지원하고 당번 약국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로 어르신과 저소득층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치단체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살리기 챌린지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남의 9,700여 고등학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전합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사흘 만에 1명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거제로 이사 온 남성입니다. 확산세가 좀 꺾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경상남도는 마스크 오부제 대책을 내놓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에 사흘 만에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거제로 이사 온 28살 남성으로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아버지의 접촉자로 검사를 했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와 동선은 조사 중입니다. 이로써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모두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은 퇴원했고 현재 71명이 마산의료원 등에 입원해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200여 명도 국립마산병원과 창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205명의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도내병원 병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환자는 9명입니다.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작된 약국 혼란과 관련해 각종 대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스크 구매 손님이 몰려 인력이 부족한 약국 100여 곳 가운데 80여 곳에 인력 지원을 했고 추가 인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일요일의 당번 약국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당번 약국은 303개소였습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당번 약국을 400여 개소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코로나 확산 추세는 주춤하지만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요양원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선제적 차단 방역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과 무료 경로식당 등이 문을 닫고 개학도 늦어지면서 노인과 저소득층의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급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자치단체들이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며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함양군 수동면의 한 식당. 조리실이 아침부터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갓 만든 신선한 반찬을 담은 도시락이 준비되자 배달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로 공동급식을 하던 경로당과 노모당이 문을 닫으면서 결식이 우려되자 지자체가 도시락 가정 배달에 나선 겁니다. 어르신들이 모일 데가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함께 급식을 하시던 어르신들의 결식이 우려가 되어서 그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락 배달은 휴일을 제외하고 이뤄지며 노인 돌봄 지원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도 확인하고 외로움도 달래주는 말벗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그나마 회관 가서 점심 드셨는데 요새 이것 때문에 회관을 못 가시니까. 아이고 잘 먹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줘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줘서 보내서 어제 낮에도 따뜻하게 잘 먹었어. 경남 하동의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청소년 가정에 보육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마스크 다 했네. 네. 자, 도시락이고, 다시 마스크 나가고, 이제 잘 있어? 네, 잘 먹겠습니다. 경남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7,433개 경로당과 20개 노인복지관이 문을 닫았고 147개 무료 경로식당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76건만 문을 열고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오늘 나오실 때 조금 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아침 기온이 6에서 8도가량 크게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도, 진주 영하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2도, 진주 1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니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은 날씨를 보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0도, 함안 영하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3도, 양산 13도, 고성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영하 1도, 산청 1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0도, 합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환절기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녀간 식당을 이용한 후 SNS에 인증하고 다음으로 이용할 부서를 지목하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거제시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챌린지인데요. 이처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들의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 거제의 한 식당. 코로나19로 생기를 잃었던 식당이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공무원들이 단체로 식당을 찾았는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제시의 챌린지 운동 차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지역 상점을 이용하고 SNS에 사진을 올려 다음 친구를 지명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해양항만가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해양항만가가 다른 또 부서를 지정하면은 또 그 부서 직원들이 와서 또 식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민들 사이에서 좀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움은 많이 되죠. 시청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시고 하시니까 우리도 한번 가서 식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상생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무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밥 사먹기 운동에 나섰으며 고성군은 주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심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늘렸습니다. 경상남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한 달 2번에서 8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도청 공무원 노조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월급에서 1,004원을 떼는 천사운동을 추진해 6천만 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활로찾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거제시 상품권은 항상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좀 이렇게 배우를 해가지고 이 거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게끔. 상생과 나눔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다양한 시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거제시가 취약계층 등에게 나눠준 마스크가 불량품이란 의혹이 일어 긴급 회수에 나섰습니다. 거제시에 따르면 65세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눠주던 가운데 시민들이 포장 상태가 이상하다며 불량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마스크는 거제시가 이달 초 조달청 등록업체와 전자수의계약으로 확보한 마스크 6만 장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제시는 즉각 마스크를 회수하고 불량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마스크의 성분 분석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선 만 18세부터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경남 9,7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와 학생들이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못하는지 김태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모여서 선관위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개학 후 진행할 학생 참정권 교육에 앞서 교사 연수를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는 선관위 콜센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하고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허용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생 유권자들은 본인의 생일 기준 만 18세가 지나면 당원 가입이나 후원금 기부를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와 카톡 같은 SNS,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적은 현수막이나 인쇄물은 게시하지 못하고 동아리 명의의 지지 선언이나 토론회도 불가능합니다. 후보자와 학생 모두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학생의 경우 자신의 교실 외에 다른 교실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후보자의 경우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한데 일부러 학생들을 모아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가장 논란이 될 것은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정치적 중립 위반, 모의투표 시행 등입니다. 일반 성인들과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이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 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공명선거 학교 전담 지킴이를 두고 상황 발생에 대비해 중앙선관위 콜센터나 경남선관위 원스톱 대응센터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3.15) 의거 60주년 기념 MBC 경남 연속기획보도 그날의 기억 순서입니다. (3.15) 의거에 앞서 대구와 또 대전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서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60년 2월 28일 이승만 정권은 당시 야당인 장면 부총리 후보의 대구 유세에 학생들이 몰릴 것을 우려해 휴일 강제 등교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대구 지역 학생 1,700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왔고 광복 후 첫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화 운동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이 나가니까 경찰도 처음에는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구호를 듣고 보니까 양대들 경찰이 방몽이 들고 때리고.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는 올해 선정위원회를 꾸려 당시 시위의 기억을 되찾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2.28 민주운동의 제대로 된 실체를 규명해보자 하는 측면이 2.28 민주화운동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3월 8일 이곳 대전구에서도 당시 정권의 행태를 참다 못한 학생 1000여 명이 교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틀 뒤에는 대전 상구에서도 600여 명이 합류했는데 이 시위는 충청권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돌려가지고 개머리판 쪽으로 해서 이게 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다쳤고 밀리다 보니까 맞았는데 이게 빠졌는데 집에 가다 그냥 접거론에 가서 이것만.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3.8 민주의거는 기념관 건립을 비롯해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또 무엇을 어떻게 또 소장할 것이냐,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러한 그 세 가지 기본 주제를 놓고 불의에 한거했던 시대 정신은 2.28 의거와 3.8 의거, 그리고 3.15 의거의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창원 진해구와 통영, 거제, 고성 등 전국 7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연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했으며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 유지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부산, 울산광역시와 함께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공동연구가 김경수 지사가 올해 도정 3대 핵심 과제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해 시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밀집한 내 외동 주상가 일원 1.1제곱킬로미터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피해 예방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구역으로 경남에선 김해시가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합천군이 장기 체류 여행 확산을 위한 경남형 한달살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살아보기와 캠핑과 바캉스를 더한 캠캉스 체험 등으로 청년 유튜버와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합천 청년 영상 아카데미도 함께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긴급 특별자금 200억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휴원 중인 학원과 교습소 등 교육 서비스업까지 추가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기존 지원 대상 한 곳당 최대 7천만 원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자 2.5%를 지원합니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과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대에서는 200여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 기부에 동참해 모은 279만 원으로 위생물품과 간편식품을 구매해 의료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경상대 총학생회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의료인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창원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모은 구호기금 266만 원을 대구 동산의료원에 기탁했습니다. 진주 지역 법인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기사들을 돕기 위해 회사에 매일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이른바 산업금 인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시 법인택시노조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줄어들면서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산업금 2만 원을 인하하기로 한 것을 오는 23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면서 김해 지역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감축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9개 노선에 하루 510일을 운행하던 김해 지역 시내버스가 오는 22일까지 하루 370회로 40% 정도 감축 운행합니다. 34개 노선에 하루 407회 운행하던 시외버스도 282회로 31% 줄이고 하루 8차례 운행하던 대구행 노선은 전면 중단했습니다. 창원시 덕동연안의 홍합에서 마비성 폐류독소가 올해 처음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폐류독소의 발생 해역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해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폐류를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창업주 이종환 명예회장 생가 기부 체납과 관련해 재단법인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과 벌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관정재단은 의령군의 손해배상금 32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령군과 관정재단은 지난 2011년 8월 의령 교육관광시설 구축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재단의 땅인 용덕면 정덕리 일대 7천여 제곱미터 터에 전시관과 교육체험관 등을 지은 뒤 관정재단이 의령군에 기부 체납하기로 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